오랜만이다, 맞죠? 안녕하십니까. 고품격 카메라 토크쇼 마테시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1년 만이네요. 진짜 오랜만이에요. 한 8개월, 9개월 넘은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그 로나코 이후로는 처음이죠? 잘 지내셨나요? 저는 이 자리에 처음입니다. 맞네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자, 저는 채널 주인장 차마태입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사진 찍는 회계사 채널 운영하고 있는 김용호 회계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촉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진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건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그 누구도 최근우입니다. 그분이 요즘 잘 나가신다고. 인터뷰도 하시던데요. 맞아요. 다 왔어요. 이번 주 금요일에 VDCM에서 네. 단독 인터뷰 한번 하는데 오. 좀 긴장 좀 하고 있어요. 그 카메라 잡지에다가 네. 그 누구도 표지 들어가요? 표지는 아니고 지면에? 작가 인터뷰. 오. 이건 내년 1월달에 나오거든요. 1월호. 오, 많이 봐주세요. 멋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아주 대단하신 분들을 모셨는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를 할 거냐, 제 영상이나 뭐 다른 영상 댓글을 보거나 저한테 DM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진으로 돈을 벌고 싶은데 어떻게 벌 수 있겠느냐, 그리고 상업 사진은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 건가에 대해서 오늘은 토론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경험을 여쭙고 싶어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어떻게 사진으로 돈을 벌기 시작했는지의 개인 경험담인 거죠. 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시작했다. 사실 이게 답이 없잖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다양한 루트로 시작을 하는 건데, 네, 정말. 나는 이랬다 이 정도의 이야기를 같이 나눴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서. 이 사진으로 돈 많이 버시는 분들이잖아요. 제가요? 버는 만큼 다 집어넣고 있어가지고. 자, 그러면 어느 분부터 먼저 하죠? 일단 제가 제일 만만하니까 저부터 시작할게요. 그럼, 네. 네. 저는 사실은 뭐 사진으로 돈 벌고 있다기보다는 취미 생활을 하는데 부업인지 아닌지 약간 애매한 수준이라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제일 이제 아마추어 분들이랑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진으로 돈 번 게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요즘에는 거의 안 하지만 한동안은 웨딩 본식 촬영을 굉장히 열심히 했었거든요. 주변 지인들은 거의 제가 다 촬영을 했고, 회계법인 동기가 한 50몇 명 됐는데 그 중에서 제가 촬영한 동기만 한 거의 10몇 명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거랑 이제 유튜브 협업을 통해서 리뷰하면서 제작비를 지원받는다든지 그런 형태로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첫 번째는 주변 지인들을 무료로 촬영을 해주면서 약간 경력을 쌓았어요. 친구들이나 지인들하고 촬영을 해주면서 한 4번, 5번 정도 거의 무료로, 샘플을 위해서. 그 샘플을 위해서 나도 경험을 쌓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는 무료로 촬영을 해주고 지인한테도 얘기를 했죠. 나는 이 촬영이 처음이라서 네가 생각했던 것처럼 잘 안 될 수 있다. 대신에 경험을 쌓고자 하는 거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무료로 하겠다 라고 해가지고 그 지인들이 오케이를 해서 그 결혼식에 참여를 했고, 그렇게 해서 3번, 4번 정도 진행을 했는데 피드백이 다 괜찮았어요. 네. 다행히 뭐 컴플레인을 받는다거나 지인들하고 관계가 안 좋아진다거나 이런 거 전혀 없이 지인들이 굉장히 만족을 해가지고 오히려 막 이렇게 나중에 그냥 무료로 받기 미안하다 해가지고 막 선물도 좀 보내주고 좋게 좋게 끝났거든요. 그렇게 네. 해서 3번, 4번 정도 하고 나서 피드백도 좋으니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이제는 내가 돈을 받고 촬영을 해도 좀 괜찮겠다 이런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그때부터는 좀 영업을 했죠. 영업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내가 먼저 말도 하고 인터넷에 뭐 블로그 이런 것도 올리고 주변 지인들이 소개시켜준다고 할 때 그런 것도 다 받아서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한 40회, 50회 했던 것 같은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벌어들인 수익도 껌껌이 계산해보면 적은 금액이긴 했는데, 왜냐면 저는 주로 서브를 했거든요. 메인은 사진 찍는다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본식 메인은 약간 진행자 느낌도 많이 나서, 진행자는 하기가 싫더라고 그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서브는 가가지고 조용히 찍고 오면 되는데, 그게 좋아서 그걸 했는데 금액을 다 합쳐보니까 그것도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와서 보면은. 시작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마 그 가장 이렇게 흔하게 겪을 수 있는 루트가 아닐까 생각은 돼요. 그러면 처음에 샘플 작업을 그렇게 하실 때 처음부터 수익을 염두에 두고 작업을 하신 건가요? 어느 정도는 그런 게 있죠. 왜냐면은 그러니까 저거를 하고 싶은데 제가 하기 전부터 어느 정도는 알았거든요. 공짜로 해줄 수 있는 범위는 아니다. 당연히 이거를 무료로 할 생각은 없었고, 당연히 수익을 받아야 되는데 처음부터 돈을 받기는 내가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그냥 무료로 시작을 했던 거고요. 처음에 그렇게 해서 했었어요. 취미에서 넘어가시는 분들은 가장 많이 하는 케이스가 아닐까
제 생각합니다. 주변에도 아주 많은 케이스가 저런 루트를 밟더라고요. 그쵸 그쵸. 네. 지인 결혼식 갔다가 너 카메라 있지? 사진 좀 잘 찍지? 하면서 밥 밥탁하잖아요. 먹고 가. 근데 이게 좀 잘 안 되는 케이스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루트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저 맞아요. 같은 경우에는 자부심을 느끼는 부분은 고객이나 지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한 번도 컴플레인을 제대로 걸린 적이 없거든요. 다 부드럽게 좋게 다 만족하고 끝났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괜찮은데 이 루트 가면서 지인분들 저번에 우리 이런 주제로 한번 그 토의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지인 촬영 한다 안 한다 이런 주제로. 근데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이 루트 밟다가 문제 생기는 케이스가 그렇죠. 많아서 제가 보기엔 그 트러블이 생기는 쪽이 예비 신랑 신부들이 요청을 하는 경우랑 자기가 내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사람의 차이인 것 같아요. 주체가 누가 사진을 원하느냐, 내가 이걸 돈을 벌고 샘플을 만들기 위해서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거기를 가면은 클레임이 덜 들어오는 것 같고, 사진 좀 찍어줘 라고 해서 부탁을 받고 오면 클레임들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오히려 그렇겠네요 진짜. 네. 그리고 그 자신이 마음가짐의 차이. 그래서 자기가 웨딩을 찍어도 되는지 마는지 궁금해서 아마 많은 질문을 받으셨을 거예요. 저도 많이 받고, 이 렌즈로 충분하냐라는 질문까지는 괜찮거든요. 네. 실력이 있는데 그냥 한번 체크한 걸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저한테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사진 찍으면 안 된다고 뭔지 알겠다. 생각하는데, 저한테 F값은 몇으로 하셨나요? ISO는 몇으로 찍으셨나요? 이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본식을 찍으면 안 됩니다. 사실은. 맞아요. 식장? 본식 같은 거를 이제 질문을 들어올 때 물론 이제 그 질문만 가지고 된다 안 된다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약간 좀 양질의 질문이란 느껴지는 것들은 동선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정도 질문이 오는 단계면은 제 생각에는 그분은 촬영 가도 크게 문제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노출값을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면은 그건 이제 조금 이제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운전을 이미 할 줄 알아가지고 지름길이나 주유소 물어보는 그런 거랑 악셀 어떻게 밟아요랑 그렇죠. 그런 그렇지. 느낌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초행길이라서 아니면은 내가 운전을 되게 잘하는데 외국에 처음 간 거야. 일본 가서 운전하는 거죠. 일본에 가서 어떻게 운전할 수 있냐. 그런 거는 이제 얘기를 해줘서 일본에 가서 운전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차 자체의 조작법을 잘 모르고 운전하는 법 자체가 미숙하면은 하지 말아야죠. 그 운전을 잘 못하면은 사고가 나지만, 본식 촬영도 미숙한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또 그것도 엄청난 리스크고 문제가 되는 것처럼 조작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 하시는 노출값 물어보는 정도면은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그리고 또 지인들이 웨딩을 부탁할 때 이런 부분을 간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주변에 뭐 사진 잘 찍는 뭐 아는 오빠 있어서 부탁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미 메인 촬영팀이 있는데 추가로 부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웨딩 촬영하러 갔는데 당일날 보니까 2명이 막 제 앞에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본인한테 부탁이 정식으로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다른 촬영팀이 없는지, 그리고 다른 촬영팀이 있다면 내가 촬영에 임하고 있다는 걸 그쪽에서 알고 있는지, 그리고 당일날 이제 본식 촬영하기 전에 서로 뭔가 인사는 시켜주고 서로 동선은 어떻게 할 거다라는 거는 서로 말은 돼야지 현장에서 문제가 없는데, 근데 이제 신부님들이 그런 거를 신경을 안 쓰시는 경우가 되게 알기가 많아요. 어렵죠. 신부님들 입장에서는 네. 그런 거를. 누가 메인이고 누가 서브인지 확실해야 정해줘야 돼요. 그렇죠. 아무래도 또 그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촬영팀이 몇 명이 오는지 물어봐서 사진으로 2분이 오신다. 근데 2분이 오는 게 뭐 홀 담당, 뭐 신부 대기실 담당 해가지고 각자 따로 있는 케이스가 있고, 아예 이렇게 식장에 둘이 같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약간 다르잖아요. 근데 네. 그거를 물어봐서 제가 알아볼 수는 없으니까 의뢰가 오면은 그거를 여쭤보고, 만약에 그 식장에 작가가 2명이 들어온다 그러면 저는 일을 안 받았어요. 저까지 가면 3명이잖아요. 그럼 영상 촬영하는 팀도 올 텐데, 그러면 완전 이제 다 꼬이니까 얘기를 하죠. 이러면은 사람이 추가되는 게 마이너스다. 그래서 나는 안 하는 게 맞다 하고, 이제 그런 부분도 충분히 사전에 잘 이렇게 내가 갔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 체크를 잘 해야 트러블이 없을 수 있겠죠. 네, 영호님 잘 들었습니다. 네. 영호님은 지금 거의 다 유튜브로 지금은 하고 웨딩 스냅은 부담감은 여전한데 하는 거 자체 재미는 많이 줄어들어서 요새는 잘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수익은 유튜브에서 기업들한테 리뷰를 받고 거기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 수익은 나오고 있는데 들이붓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보니까 장난이 아니더라고 장비가. 그 특정 장비 같은 게 네. 너무 비싸요.
그게 이걸 이제 굳이 사야 되나? 빌려서 쓰시면 되지 않아요? 네? 빌려서 쓰시면 되잖아요. 빌릴 때도 없고 맞아. 그런 제가 쓰는 그 특정 장비 같은 게 대부분 보니까 영화 촬영하시는 분들이나 스포츠 중계하시는 분들이 중계 전에 네. 실시간 방송이니까 후보정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현장에서 차트 보고 칼라 맞춰놓고 방송 큐 들어가고 이제 그럴 때 쓰는 장비들이라서 나 같은 사람이 쓰라고 만든 게 아니라서 너무 비싸. 중고로 팔 수 있나요? 못 팔죠. 근데 지금 그거는 약간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아. 그 여러모로 제가 유튜브 시작을 한다고 했을 때 그 하시는 분들 많은데 막상 이렇게 길게 하시는 분들 그렇게까지 많지 않잖아요. 이렇게 딱 새로 신규로 들어와서 좀 해보다가 금방 그만두시는 분들이 여기가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수익이 잘 나는 구조가 아니고 카테고리 자체가 제가 10,000명일 때 구글 조회수 기반으로 들어오는 게 한 20만 원 정도였는데 제 와이프가 보는 여자 연예인 분이 10,000명인데 한 달에 300만 원 본다고 하더라고요. 조회수 수익으로. 그러니까 이제 막상 해보시면은 진짜 수익이 안 나가지고 좀 그만두시는데 저는 이제 유튜브는 사실 돈 벌 생각은 별로 없었고 하는 거 자체가 재밌고 제 관종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관심 가져주고 알아봐주고 하는 게 좋아서 하다 보니까 수익이 어느 정도 따라오는 거지. 아 사진 쪽은 유튜브는 수익 노리고 하기에는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럼 은총님 혹시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말씀해 주시나요? 조금 서론이 길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되게 오래 살았어요. 10살 때 한국을 떠나서 계속 대부분 해외에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교를 졸업을 하니까 28살이 됐고 그때 원래 이제 오랫동안 사귀었던 여자친구도 있고 졸업 후에 원래는 제가 해외에 나가서 바로 이렇게 이민을 준비하는 코스를 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하던 일에 갑자기 회의감도 느끼고 이쪽에 대한 제 미래가 뭔가 상상이 안 가고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 아니어서 그만두게 되니까 이제 군 문제가 걸려서 이제 한국에 왔는데 이제 국가에서 4급을 주셔서 공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한국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2014년도에. 그래서 그때 이제 저는 너무 좋았던 게 1년 반 동안의 버퍼 타임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 있을 때는 졸업하면 뭐 할 거냐, 졸업하면은 너 이제 뭐 할 거냐 이렇게 그 주변 분들의 그런 시선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1년 반 동안 공익 근무였기 때문에 영 외에 있었고, 근데 그러면서 제가 원래 내가 하던 길을 그만두면은 뭘 먹고 살까, 내가 뭘 해야지 행복할까라는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주중에는 물론 제가 주어진 업무에는 충실히 하면서 주말에는 이제 빈 시간에 이제 뭘 할 수 있을까 하다가 하게 된 게 그냥 국내 여행이었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10살 때 한국을 떠났기 때문에 공익근무 끝나고 전 다시 해외로 나갈 생각이었거든요. 그럼 지금이 아니면 내 뿌리나 뭔가 무작정 국내 여행을 다녀야겠다 싶어서 주말에 계속 여행을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오래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해외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나가기 쉽지 않으니까 여자친구가 계속 매달 한국에 놀러 오면서, 그러면은 여자친구가 놀러 올 때마다 국내 여행을 할 때 사진을 찍어야 되겠다, 카메라를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A5000을 샀습니다. 굉장히 싼 걸 샀죠. 근데 이제 2개월 3개월 만에 나는 프로 장비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이제 A5000을 샀으면 그럴만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때 이제 생각을 한 게, 내가 무엇을 하게 되든 저는 이제 한 곳에서 살고 싶은 생각이 없고 좀 자유롭게 약간 노마드처럼 여기저기 움직이면서 약간 돌아다니면서 살고 싶었던 그 로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자친구도 외국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메인 직업으로서 당시에는 사진작가가 돼야 되겠다라기보다는 사진이라는 걸 프로처럼 찍을 수가 있고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던 일이 잘 안 되더라도 뭔가 어디든지 내가 가서 생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사진 카메라도 사실 그렇게 잘 다루던 것도 아니고 그 업계에 대해서도 전혀 이해도가 1도 없었던 상황인데, 그럼 나는 우선은 1년 안의 목표가 상업 사진 작가처럼만 찍자. 그러니까 물론 그것도 되게 당시에는 굉장히 현실적이지 않은 목표였을 수도 있는데 그냥 무작정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당시에도 돈이 좀 부족해서 A7M2와 렌즈 한 3-4개 정도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소집 해제가 6개월 남은 시점에 비행기표를 끊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집 해제 날 당일날 바로 인천국제공항을 가서 유럽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한 8개월 정도 있었거든요. 가면서 처음에 갔을 때 제가 스냅 예약도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스냅 작가로 활동을 시작했는데 한 달 하고 그만뒀습니다. 그 이유는 나는 여행 다니면서 돈 벌고 놀고 싶은데 스냅 예약이 막 다음 달도 파리, 다다음 달도 파리, 다다다음 달도 파리. 그러면 이거는 이주 노동자의 삶이지 여행자의 삶이 아니다. 그럼 다 취소해버리고 나는 여행을 하겠다. 그러면서 반대로
내 여행 일정을 공유를 하면서 연락 올 사람은 오세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굉장히 이제 그 대신 되게 클라이언트가 거의 없어질 정도로 줄어버렸죠. 그러니까 일정을 그렇게 짜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그냥 스냅으로 돈을 벌면서 여행을 하자로 상업 생활을 시작을 한 건데 굉장히 미미했고요. 결국 여행 다니면서 장비 다 잃어버리고 막 장비 2번 잃어버리고 막 경찰서도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범인 잡아내고 다시 장비 찾고 막 되게 복잡한 일들이 많았어요. 저는 이제 스냅으로 상업을 출발하고 싶었지만 준비도 되게 된 상태가 아니고 지금 생각해보면은 스냅을 찍을 실력도 안 됐고 포폴도 안 됐고 무모한 도전이었는데 막상 끝나고 와서 보니까 사진을 막 수십만 장 찍었고 영상도 찍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 사진 실력이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고요. 이제 여행이 끝나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거처가 필요하니까 옥탑방부터 잡고 일도 없던 상태에서 그냥 상경을 해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냥 그렇게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제 유럽 갔다 왔는데 유럽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첫 상업인데 네덜란드에 있는 그 액세서리 회사였는데 약간 지금 새로운 이렇게 메탈 라인으로 되게 값비싼 이제 주얼리 라인이 나오는데 네가 와서 한 2-3주 동안 있으면서 제품들이 한 10 몇 개 되니까 이거를 네가 처음부터 브랜딩부터 사진까지 네가 다 촬영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럼 저는 무조건 땡큐였어요. 왜냐면은 또 유럽을 가고 싶은데 비용이 없었고 거의 한 달 가까이 그 네덜란드에서 모든 비용과 호텔과 나오고 이제 비용도 생각보다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작정 그냥 걔네들이 비행기표 끊어준 대로 근데 그걸 갈 때도 저는 여행 욕심이 있어서 비행기표 갈 때 야 너네 편도 한 번에 가는 게 더 비싸지 않아? 그러면은 이렇게 태국 갔다가 터키 갔다가 여기 갔다가 여기 가는 걸 끊으면 더 싸다. 너네가 편도를 끊으려는 게 100 얼마인데 이렇게 끊어줘라. 올 때도 여기 들렸다 여기 들렸다 여기 들렸다 끊어줘. 두바이도 들리고 막 그런 식으로 여행 욕심. 갈 때 그 돌아오면서도 제가 여행지를 한 3군데를 경유하고 여자친구도 보고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는 초반에 약간 그런 뭔가 이렇게 프로페셔널하게 뭔가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돈을 막 벌어야 되겠다라는 것보다는 진짜 그냥 노마드 삶, 워라벨도 맞추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계속 발전만 하고 있는 것만 체크를 하면 된다. 약간 초반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게 처음에 유럽에 갔을 때 그때도 고객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거는 처음에 영업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거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저는 처음에 제일 처음에는 고객이 없어서 제가 길거리에서 호객 행위를 했어요. 응? 사진 찍어드리죠? 파리에서요? 사진 찍어드릴게요. 어디든지 가가지고 외국에들. 아니 거기 관광지에서? 여행지에서 여행지에서. 그런 방법도 있구나. 네. 생각도 못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엄청나다. 언어적인 게 영어가 되고 약간 중국어도 되고 그래서 꼭 한국어도 중국 아니더라도. 중국 사람도 그러네. 찍어주고 그냥 돈을 안 받더라도 그냥 막 찍어주고 놀다가 그럼 너네 신혼여행 왔다고 하면 걔네들이 그 자리에서 부탁하기도 하고 돈 안 주면 그냥 찍어주고 나 포폴 남기고 그냥 이거 허락 받고 주고 그냥 그런 식으로 무작정 했던 거예요. 저는 그리고 당시에 이게 막 스냅 하는 작가들이 어떤 식으로 하고 이런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갔어요. 저는 소집 해제 날을 맞춰서 그냥 한국을 뜬다 이 마인드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신기하다. 멋있다. 얘기를 들었을 때 제 머릿속에서는 뭔가 이렇게 홈페이지 같은 블로그 같은 거 만들어서 예약을 받고 준비가 된 상태에서 가가지고 이제 약속을 잡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아무렇게나 가가지고 일단 간 다음에 거기서 막 현장에서 부르면서 손님 생기고 이렇게 한 거. 근데 그게 가능했던 게 저는 언제 한국에 돌아간다 여행 일정이 딱 정해지고 이런 게 아니라서 저는 그냥 거의 한 비자가 되는 데까지 구르다가 안 되면 남미 가야지 막 이런 생각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에 은총 형을 알지는 못하지만 요새 활동도 같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 작가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즉흥성을 사진에 있어서의 즉흥성을 잘 활용하시는 것 같아서 근데 그거를 또 바꿔 표현하면 추진력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추진력이 보통 아니신 것 같아요. 예, 내가 지금 카메라를 가지고 있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를 빠르게 발견해서 실제로 이행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러한 행위들이 사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걸 생각하면은 최선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런 적극성이 되게 잘 작용했던 것 같아요. 준비가 다 되어 있지 않더라도 일단 시작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말씀 들어보니까 어떻게든 내가 가서 부딪혀서 하면 뭐라도 나오잖아요. 누가 말했잖아요. 뭐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받는다고. 근데 그만큼 저는 고생도 많이 했고 이제 돈이 없이 다니면서 최대한 돈을 적게 들여서 다녀야 되기 때문에 저는 호스텔을 전전했기 때문에 호스텔에서 제 몸 빼고 모든 그러니까 여권 포함해서 모든 거를 도난당하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하드디스크도 포함해서 그런 게 있어서 너무 대비가 없으면은
책임을 못 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저도 사고를 많이 쳤고 했기 때문에. 잡소리긴 한데 장사라는 게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학생 때 친구가 군고구마 장사를 했었는데 이제 자리 목을 비우면 안 되잖아요. 장사라는 게. 진짜 자기 일주일 정도 장사를 못 하게 된 거예요. 저보고 하래요. 네. 누구든지 그 목을 일단 지키고 있어야 되니까 거기서 군고구마 계속 팔아야 되고 나 뭐 사래요. 그러니까 고구마를 사가지고 내가 내 돈을 들여서 산 다음에 벌어들이는 수익은 네 거다. 그래가지고 뭐 그 정도면 괜찮냐고 시작을 했거든요. 레버리지. 그냥 가가지고 그러니까 그 장비나 이런 거 뭐 이렇게 들통 있죠. 들통이나 이런 거는 다 걔가 주고 난 아침에 공사장 돌면서 장작 주워다가 내가 내 돈 주고 산 고구마를 구워서 파는 거예요. 파는 건데 장사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처음에 뻘쭘뻘쭘 서 있었는데 네. 고구마가 계속 굽다 보면 맛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팔아야 돼요. 얘를 다 버린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친구가 그래서 나보고 돈 주고 사라고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돈 주고 산 고구마를 못 팔면 나 손해잖아요. 하루 종일 그 추운 데서 떨고 있었는데 손해는 보기 싫으니까 그전에는 그냥 멀뚱멀뚱 서가지고 고구마 파세요, 고구마 사세요 막 이랬는데 고구마가 타기 시작하니까 급해서 지나가는 사람을 눈을 이렇게 마주보면서 쫓아가면서 사라고 막 그랬거든요. 고구마 좀 사가세요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요. 사람이 변하는구나. 사람이 근데 진짜 그때 재밌는 경험을 했는데 그 전까지는 지나가면 냄새가 나니까 그 사람들도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내가 파는 사람이 멀뚱멀뚱 있으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내가 나서서 고구마 사라고 쫓아가니까 그래요? 하면서 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잘 팔렸어 고구마가. 그때 약간 장사라는 게 좀 그런 거라는 거를 어렴풋이 느끼긴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하면은 잘 된다. 은총 작가님 같은 경우에도 샘플을 찍고 고객들을 유추하실 때 어느 정도는 약간 좀 적극적으로 접근하신 면이 있지 않았을까. 내가 찍을 수 있는데 혹시 찍으실 분 이것도 있지만 조금이라도 반응이나 뭔가 질문이 들어왔을 때 되게 뭐랄까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을 것 같거든요. 그러한 게 작용했는지 궁금해요. 이제 상어 포포를 찍고 싶다와 동시에 내가 여행자였기 때문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커플이 있으면 그냥 찍고 남기고 싶다, 저거를 인스타에 올리고 싶다라는 욕구가 동시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지나가다가 괜찮아 보이는 커플이 있으면은 그냥 명함 주거나 인스타 보여주면서 나 사진 작가인데 너네 둘이 찍어줘도 돼? 하고 찍어요. 그럼 괜찮은 작품이 나왔다. 걔네들도 마음에 들면 야 너네 일정 어떻게 돼? 그럼 얘네들이 아 내일 우리는 차 몰고 와서 여기 뭐 이탈리아 남부 쪽으로 내려간다. 그러면은 같이 갈게. 약간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반대로 저를 숙소에서 만나서 내 사진을 보고 내일 아침에 우리 몇 장만 찍어줘 해서 찍어줬는데 야 너 $400 줄게 내일 하루 따라와. 뭐 우리 비행기표가 있는데도 그들이 비행기표를 바꿔서 저를 따라오기도 하고 내가 따라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계획과 일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며칠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사진 찍던 분들도 계셨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했어요 처음에는. 자 말씀 들어보면 대단해요. 완벽한 노마드의 삶이다. 그러니까 처음엔 그렇게 다녔어요. 근데 실제로 요새도 그 장점 말은 듣는데 나는 못할 것 같아. 저도 못할 것 같아. 저도 못할 것 같아. 제가 그 은총 작가님 봤을 때 제일 대단한 거는 그 이 집요함이 어디서 발현되냐면 그 길거리에 가다가 훌륭한 모델이라고 판단했을 경우에 무조건 가서 나는 포토그래퍼인데 혹시 나중에 저거 같이 해보지 않겠느냐, 이거를 상대방이 불편하지 않게 접근하는 법을 완벽하게 아시는 것 같아서 사실 그걸 가지고도 지금 가까이 있는 그 외국인 모델들 근데 이런 적극성이 포토그래퍼한테는 되게 필요하구나라는 거를 단적으로 느끼게 해주는 분이거든요. 그런 것도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 포폴은 있는데 아시다시피 외국인들은 스냅에 지출하는 그 기대 비용이 작아요. 한국 사람들은 그때 막 4년 전, 5년 전 막 유행했었거든요. 이게 4년 전 얘기니까. 근데 막상 이렇게 하니까 한국 사람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호스텔만 다니고 그 한인 민박을 안 가는데 한국 사람 찍어야 되겠네 하면은 그냥 한인 민박을 가면 한 10몇 명이서 그날 어디 갔다 왔다 자랑하면서 10몇 명이서 막 맥주 마시거든요. 그러면은 나 내일 몽마르트 갈 건데 따라올 사람 하면 10명이 따라와요. 그러면 다 찍어주는 거야. 그럼 나는 포폴이 10개가 생긴 거야. 그러면 지네들이 그때는 또 한참 막 유럽 여행을 많이 하니까 친구들한테 다음 달에 놀러 올 사람. 그리고 저는 이제 8개월이나 더 있었으니까 저한테 3월 달에도 계시나요? 난 그때 스페인 가 있는데 그때 내 친구 가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됐었어요. 처음에는. 예. 완벽한 인싸의 삶이죠. 진짜 인싸력이 중요하다. 이거는 성격이 맞아야지 따라할 수 있지. 맞아, 이거 아무나 못하는 아무나 못하는 방법 같네요. 그리고 저는 제가 하고 싶어서 약간 이런 것도 있었어요. 뭔가 산토리니에 그 되게 중요한 포토 스팟이 있는데 거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삼각대를 딱 해놓고 오늘 내가 해 떨어질 때까지 여기 지나가는 사람 다 찍어준다.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명함 쌓아두고 지나가는 한 180명인가를 찍어줬어요. 그리고 명함 주고
걔네들이 이메일 오면은 사진 찾아서 주고.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뭔가 상업적인 포폴보다는 내 개인 작업으로 세팅된 그 배경에다가 사람만 계속 바뀌는 걸로 뭔가 나중에 GIF 같은 걸 만들고 싶어서 했던 건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게 재밌다 이거. 촬영을 하는데 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냥 들어보면은 유럽에 가서 이게 상업인지 그냥 놀러 와서 찍는 건지 구별도 안 되는 상태에서 마구잡이로 촬영을 하면서 상대방이 돈을 주면 받는 거고 안 주면 마는 거고 막 그렇게 한 느낌이 나요. 그냥 마구 구르면서 경계 상업인지 취미인지 여행인지 경계도 없이 사진을 셔터를 누르면서 수익이 생기면 그걸로 계속 여행을 이어가고. 그리고 심지어 계획이 있었어도 돈이 안 돼도 내가 마음에 드는 내가 찍고 싶은 커플이 생겼는데 걔네들이 뭐 내일 여기를 가는데 따라가고 싶다. 그러면 제가 계획 같은 것도 다른 사람과 약속이 안 돼 있다는 한에서 막 그냥 바꾸고.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그냥 노마드 삶에 그냥 젖어서 살았던 것 같아요. 대책이 없고 되게 단점도 많아요. 이런 부분들이. 예, 그렇겠죠. 이제 어쨌든 그 삶을 끝내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네덜란드 다시 가서 이제 첫 그 상업 사진을 찍고 나서 막상 돈을 벌어야 되는데 다른 사업 준비를 하면서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나가는 구조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2잡, 3잡이었는데 그것도 막 그 벌이가 고정수익이 엄청 좋았던 건 아니고, 그래서 들어오는 사진 일들은 다 했는데 이게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저는 행사를 안 찍어본 상태에서 누가 행사를 의뢰한다거나, 나는 야외에서 이제 유럽에서 이제 촬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야외 스냅에는 굉장히 자신이 있는데 뭔가 프로필을 찍어달라고 하거나 할 때 되게 이거 일은 받아야 되는데 나는 조명을 다룰 줄 모르고, 당시에는 일은 받아야 되는데 내가 실내에서 하루 종일 코엑스에서 하는 행사를 나 혼자 진행할 수 있을까? 약간 그런 부분들이 좀 많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소녀방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고 여러 다른 작가님들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알다 보니까, 그럼 제가 그분들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나 솔직히 말해서 견적 150 받았다. 근데 나는 내 실력이 안 된다. 근데 너는 이런 것들 많이 해주지 않았느냐. 그럼 너한테 100 줄 테니까 따라와서 너가 메인이 돼. 내가 납품이라든지 회사랑 연결하는 건 내가 알아서 하는데,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당신의 노하우가 내가 배워가는 과정일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확실하게 예산을 딱 까고, 근데 나한테 일이 왔으니까 이렇게 일해보지 않겠냐. 그러니까 저는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확실히 인정을 하고 그 분야에 경험이 있는 사람을 데려가고 예산을 내가 더 적게 가져가더라도 배운다고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안 해본 촬영들도 그냥 받아서 하고. 오, 되게 천재적인데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내가 이제 프로필을 이제 벌써 한 20명 넘게 찍었으니까 이제 나 혼자 할 수 있겠다 싶으면 이제 혼자 받기도 하고. 보통은 자신감 없으면 안 한다고 하고 말 텐데. 맞아요. 못하겠다, 안 해봤다. 안 해봤다. 네. 아니면은 자기 예산을 깎고 들어가든가. 그죠. 네, 그게 아니라 경력자를 끌고 가서. 근데 이제 제가 다른 사람 포포를 가지고 클라이언트한테 영업하고 이런 게 아니라, 클라이언트는 이미 나한테 맡겼는데 내가 그냥 혼자 자신이 없을 때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클라이언트한테는 2명이 가는데 이 사람 포폴은 이렇고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다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예, 약간 그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 좀 경계가 없는 일들을 많이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출장으로 가서 프로필 찍기도 하고 제품도 찍기도 하고. 이 얘기 다 넣으면 영상 한 1시간 반 되겠는데. 제 말은 많이 줄여도 돼요. 막 요약, 한 줄 요약 막 이렇게 해도 돼요. 한 줄 요약이 안 되는데? 그래요? 대단한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그냥 길게 가도 보시는 분들한테 네, 좋을 것 많은 같아요. 영감을 줄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편집은 조금 약하게 가더라도. 이거 라이브 해달라는 분들 엄청 많은데. 라이브요? 네. 재밌겠다. 막 오프 더 레코드 얘기도 막 하고. 욕하고. 근데 이제 제 말을 듣고 좀 조심스러운 게, 그 현 업계에 있는 분들이 좀 약간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 원래는 제가 다른 사람들이 사진 작가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은 저는 저처럼 하는 걸 별로 추천하진 않고, 정확하게 벤치마킹을 해서 어떤 작가처럼 되고 싶다, 어떠한 분야에서 사진을 찍고 싶다라는 걸 사실은 한정시켜 놓는 게 굉장히 좋아요. 야외에서 찍는 분이랑 본식 찍는 분이랑 어떤 모델들과 다른 분들과 콜라보를 해서 뭔가 딱 브랜딩 이미지를 찍는 분들하고 완전히 저는 다른 결의 그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필요로 하는 능력도 다르고, 그 커리어를 쌓는 방식도 완전 다르고, 어떠한 업계는 아예 회사에 들어가지 않으면 애초에 그 안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좀 많이 공부를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그 사진 작가에 대한 그 정의 자체를 저는 굉장히 브로드하게 내려서, 저는 여기서 마케팅을 배우고, 저는 저만의 다른 회사, 꼭 사진만 찍는 게 아니라 좀 다른 프로덕트까지 만들 회사를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병행하면서 가능했었던 것 같습니다. 일대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훌륭한 시간이었어요. 와, 사람이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잘 들었습니다. 네. 제 건영님. 네. 저는 이제 많은 이제 취미로 사진하시는 분들과 비슷하게 저도 여행 다니면서 기록하는 걸 좋아하고 제가 본 예쁜 것들 이제 추억 남기기를 좋아해서 처음 카메라를 들었는데요. 이제 바로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게 된 계기라고 하면 제가 이제 기록하는 거에 이제 의의를 두고 사진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활동하는 거, 그 장소, 그곳에서 사람들이 하는 행위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을 담기 시작하니까 그거를 보고 기록했던 거를 보고 찾아와서 저한테 이제 그럼 우리가 이런 행사가 있어. 너 저번에 사진을 우연히 봤는데 우리가 하는 행사 사진도 가볍게 남겨줄 수 있어? 그때는 저도 대가 없이 가서 그런 행사가 있구나. 그러면 이런 행사 찍는 거 좋아하니까 나도 가서 그거를 내 감성으로 멋있게 남겨보고 싶다 라고 했는데 이제 찍고 나서 납품을 했을 때 그 돌아오는 피드백이 되게 긍정적이었어요. 다른 업체들 불렀을 때 물론 싸서 제가 공짜라서 이렇게 데려다가 쓰셨겠지만 제 사진을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요. 다른 사람들하고 각도도 다르고 이 각도도 괜찮네? 그러면서 이제 행사 한두 개가 이제 무료로 촬영하는 기회가 생기고 이제 주변에 다른 아티스트들도 만나고 그 아티스트 분들이 제 사진을 그 소속사 대표님들이나 아니면 협력업체나 관계자들 분한테 보여주면서 제 사진이 이제 조금씩 퍼지기 시작하고 그분들이 이 사람 누구야? 얼마야? 이런 식으로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주로 이제 사진을 처음에 시작했을 때 돈을 받는 창구는 이제 무대 행사 위주로 그렇게 촬영을 했었고요. 되게 그 현장감이나 그걸 느끼고 즐기면서 사진을 찍을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는 게 참 좋았어요. 올해는 좀 힘들게 됐네요. 행사가 많이 줄어들고 취소도 되고 그래가지고 올해는 생활이 많이 힘듭니다. 일 좀 많이 주세요. 경험 있으시잖아요. 네. 다른 사업체도 법인을 갖고 계신다고. 네. 저도 고객이었었습니다. 제가 사실 사진이 사진 촬영업이라는 그런 업도 들어가 있고 네. 컴퓨터 조립 및 판매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두 가지 직업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조립했어요. 건영님한테 네, 고객님이 컴퓨터. 은총님도 저한테 맞아요. 컴퓨터 해가셨어요. 컴퓨터 조립하실 분 있으면은 굉장히 정직하게. 여기 네. 그누턱 죄송합니다. 제가 되게 분량이 짧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사진으로 돈을 번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회사를 들어가거나 어떤 다른 작가님 밑에 경력을 쌓기 위해서 어시스트부터 해서 뭐 입사를 하고 누구 밑에서 이제 배워가는 단계로 클 수도 있지만 자기가 정말 사진을 좋아하고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겨서 사진 촬영을 많이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일이 들어오는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이 들어오는 때가 본인의 사진을 더 철저하게 점검해 봐야 되고 자기가 그 사진을 찍었을 때 편차가 얼마나 생기지 않을까 하는, 내가 언제 찍어도 저 퀄리티의 사진은 나오지 않는다, 내 수준은 이 이상 정도 되는 사진을 항상 찍는다라는 상태를 본인이 점검할 수 있는 상태여야 돈을 받아도 된다고 봐요. 근데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그렇게 한 다음에 초창기 한두 번의 피드백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때 피드백이 잘 나오면은 생각보다는 그 수월하게 뒤가 가는 술술 풀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행사 촬영 같은 거 하면은 네. 그런 거 촬영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제가 했던 뭐 본식 스냅이나 이런 거는 좀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케이스인데, 아까 말씀하신 무대 촬영하는 거는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네. 하고 싶어도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네. 게 초창기 한두 번에 이런 내가 그쪽 업무를 했을 때 피드백이 중요한 것 같고, 뭐 지금은 이 병 때문에 그런 게 많이 줄었지만 그 홍대나 어디 광장 같은 데 가면 버스킹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티스트 분들한테 이제 노래 잘 들었다 그러면서 이제 선물로 사진도 전달을 해드리고 그랬던 적도 있고, 이제 그게 이제 다른 아티스트들한테도 퍼지고 그분들이 소규모 극장이라든지 극단이라든지 그런 무대 위에서 섰을 때 그런 기념사진이라든지 그런 거를 제 포트폴리오로 쓸 수 있을 때 그렇게 해서 일이 점점 커져가는 것 같아요. 저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좋아하는 걸 했고 그게 점점 스케일이 점점 커져가는 스노우볼 같은 그런 게 되지 않았나.
올해는 좀 많이 네, 올해 정말 네. 힘들어요. 보니까 올해는 행사 촬영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많이 어려워하시고 제가 아무래도 이쪽을 하다 보니까 행사 관련된 포토그래퍼들 정말 올해는 서로 힘들어서 일 좀 주세요, 일 좀 주세요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제품이나 이런 거 촬영하시는 분은 오히려 일이 되게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배달업이나 이런 거 하려면 그 음식 사진도 찍고 이래야 되니까 그런 것도 일도 많고. 확실히 장르에 따라서 이게 성수기 비수기가 확실히 갈리는 것 같아요. 올해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근우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그 사실 저도 서론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일단 지금은 그 근우구도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개인 사업자를 낸 지는 이제 2018년도 8월 5일날 설립을 해서 이제 1년 한 반 좀 정도 돼가는데요. 사실 제가 사진을 시작한 지는 11년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20살 딱 됐을 때 사진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매일 찍었어요. 그냥 카메라를. 근데 그 당시에는 어리다 보니까 그냥 편의점 갈 때도 그냥 갖고 나가는 게 그냥 겉멋이기도 했고, 그냥 막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막 친구들이 너 뭐하러 야 슈퍼 앞에 가는데 카메라 왜 들고 다니냐 이러면, 야 내가 슈퍼 가는 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때 카메라 없으면 아깝잖아. 뭐 그래서 가져나가고 그랬었거든요.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매일같이 카메라를 들고 다니곤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카메라를 가까이 하게 됐냐면, 원래 고등학교 때부터 꿈이 원래 기자였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깨달은 거는, 이야기를 좀 재구성하고 이 이야기를 좀 콘텐츠로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일이 즐겁다라는 걸 그때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 와서 그래서 관련된 뭐 사회학과 신문방송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대학 때 그거를 느낀 거예요. 대학 때 딱 들어가니까 이제 고등학교 마치고 이제 대학교에서 막 행사 같은 거 되게 많고, 선후배들 막 동기들끼리 막 행사도 되게 많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를 아무도 안 찍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이거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다 추억으로 남을 텐데, 저는 그래서 뭐 주머니에 똑딱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걸로 막 찍으면서 싸이월드에 올리고, 이제 친구들이 되게 좋아해 주니까 퍼가요 하트 하고, 지금은 모르시겠지만 그 당시에는 싸이월드 시절이었어요. 아니 어차피 보시는 분들은 다 동년배들이. 싸이월드 많이 하셨었죠? 버디 그래서 온갖 흑역사가 다 있고. 좀 아이러브 스쿨에 기성 여자를 사랑하지 마세요 뭐 이런 거. 싸이월드에다 올리면 사람들이 이제 퍼가요하고 이런 게 되게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 추억 같이 공유하고 하는 게 좋으니까. 근데 그러다가 좀 원래 기자를 준비하다 보니까 막 대학 언론사 같은 거 있고, 학교 홍보팀 있고, 아니 사진 동아리 있고, 막 그런 거 있고,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건 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면서 또 제가 느꼈던 거는, 이런 활동을 하지만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사진을 좀 연습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했던 게, 뭐 공연하는 동아리들 많잖아요. 그런 동아리들 있으면 그냥 친해지고 다 찍어주고 그랬었어요. 그냥 내가 좋아서. 근데 그러한 그 활동들이 조금씩 제 사진이 더 좋아지는 게 제가 느껴지기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군대를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근데 원래 대학교에 영어 잡지사의 사진부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그 임기가 5학기였어요. 이거 딱 마치고 이제 군대를 가야 되니까, 그 군대를 들어갈 때쯤에 되게 고민이 많이 드는 거예요. 이제 군대 갔다 오고 나면 이제 2014년이고 24살이니까 이제 3학년 2학기로 복학을 하면 이제 취업도 생각해야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뭐 해야 될지 고민해야 될 나이겠구나 해가지고 든 생각이, 그럼 군대에 가서 열심히 고민을 한 거예요. 고민을 한 시간 동안 사진책을 진짜 엄청나게 많이 읽고, 그러면서 제가 깨우쳤던 게, 난 사진 찍는 거 되게 좋아하는구나. 그거랑 제가 공군 헌병이었는데 메인 게이트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같은 초소에서 2년 동안 근무하다가 느낀 게 뭐냐면, 한 공간에서의 24시간을 매일같이 쪼개가지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사진 찍는 연습을 2년 동안 해왔어요. 새벽 시간에는 이렇게 예쁜데 새벽 시간에는 이렇게 예쁘고 밤에는 이렇고, 이게 동이 틀 땐 이런 분위기고, 이런 거를 사계절을 2년으로 쪼개서 보다 보니까, 이 모든 장면들을 만약에 내 손에 총이 아니라 카메라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역을 할 때 만약에 내가 카메라를 잡으면은 나는 평생 사진하고 아니면 공부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말년휴가 나왔을 때 니콘의 D610이랑 E420이랑 SB910을 덜컥 샀어요. 엄청 비싼 카메라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모든 걸 다 털어가지고 샀는데, 저녁도 아니고 말년휴가 때 산 거예요. 네.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말년휴가 동안 사진 찍는 게. 그래서 다시 전역하에 들어갈 때 카메라 고이 모셔놓고, 전역하고 나서 그때부터는 아예 사진을 하는 걸로 그냥 마음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자의 꿈을 포기했던 이유는 사실 다름이 아니라, 기자가 되면은 너무 좋은데 내 삶이 아닐 것 같아서 그냥 그런 부분이 있었고, 내가 깨우쳤던 게 사진 자체를 저는 좋아하는 거구나.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졸업할 때까지 그냥 그 기자활동도 하고 사진 동아리도 하고 친구들 사진도 찍어주고 그냥 매일같이 학교 다닐 때 학교 예쁘면도 찍고 밤에 또 센치해질 때 찍고 하다 보니까 사진이 진짜 많이 있었어요. 한 7년 동안 학교 다니면서 찍은 게. 그리고 졸업하기 전에 이거를 어떻게든 뭔가 학교 구성원들한테 돌려주면 좋겠다 해서 전시랑 책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한번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크라우드 펀딩을 해서 한 2천만 원 정도를 모금을 해서 그 프로젝트를 잘 마치고 학교에 사진이랑 다 기증하고 졸업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학교 졸업하니까 이제 나 이제 뭐 하고 살지? 막 그런 생각도 막 들고 학교라는 주제로 7년 동안 작업을 했으니까 이제 졸업하고 나면은 그 주요 대상이나 그 피사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저를 좀 가까이 지켜봐 주셨던 작가님들이 저한테 너 졸업하고 나니까 되게 공허할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도 그랬거든요. 왜냐면 나 뭐하지? 막 그런 생각도 막 들었는데 다행이었던 거는 제가 그 사진으로서 그 돈을 벌기 시작했던 거는 군대 갔다 온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긴 했었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 제가 되게 어렸을 때부터 사진을 좋아하고 친구들 동아리 찍고 이러한 이력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그 친구들한테 아 쟤는 사진 되게 좋아하는구나, 어떻게든 나중에 나이 먹고 나서도 사진을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 과정들이 자연스럽게 부모님한테도 아 그누는 나중에 뭐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진이 있어야 되겠구나, 카메라가 있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그냥 주변 사람들을 조금씩 설득하는 과정이 됐던 것 같고, 근데 이 과정들이 잠재 클라이언트들한테도 저의 존재를 어렸을 때부터 각인시켰던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 친구들이 지금은 이제 뭐 기업들의 뭐 주니어들이 돼 있고, 아니면 그때 저를 봤던 주니어들은 시니어들이 돼 있고, 그런 분들이 우연찮게 연락이 와서 아 저 나 어디 다니는 누구누구인데 혹시 요즘도 사진 찍느냐, 아니면은 소식 잘 보고 있는데 이런 프로젝트가 있는데 한번 미팅 한번 해보자,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예전에 학생 때부터 했던 경험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경우도 있어요. 가령 일례로 제가 좀 운이 좋았을 수도 있는데 대학교 무대랑 축제를 그냥 좋아서 찍고 있다가 2015년도 16년도 이때쯤에 그 대형 페스티벌의 오피셜로 발탁이 된 적도 있었고, 근데 이런 이력들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사진을 계속 하게 됐던 것 같고, 지금 사진을 할 때 그 저는 뭐 개인 사업자도 운영하고 있고 기업의 브랜딩 촬영이나 뭐 다양한 촬영들을 하고 있지만 다 그 면모를 보면은 과거에 했던 이력들의 연장선 같거든요. 대학교에서 찍던 무대들이 대형 페스티벌이나 큰 행사가 되고 뭐 정부 행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학교에서 조별과제 할 때 찍던 그러한 뭐 광고 수업이나 이런 데서 했던 뭐 브랜딩 연습 작업들이 실제 지금은 기업의 브랜딩 촬영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때 팀을 이루어가지고 조별과제 했던 게 지금은 좀 대형 촬영에서 팀을 이루는 그런 연습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이러한 과정들이 쭉 지켜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내가 이런 거를 좋아하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자연스럽게 사람들한테 어필이 됐을 때 이게 돌아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뭔가 그 누군가가 사진 촬영에 대한 니즈가 있어가지고 연락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니즈가 뭔지에 대해서 파악하는 과정이 내가 할 수 있냐 없냐보다 더 우선시 돼야 된다 보거든요. 그러면은 이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분을 만나서 정확한 니즈를 들어봐야 되는데, 이 니즈를 듣다 보면은 오히려 제가 이분의 니즈에 도움될 수 있는 게 되게 많다는 걸 깨닫는 점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어떠한 그 금융업체에서 새로 발간한 인터뷰 콘텐츠가 하나 있는데, 그 콘텐츠가 처음에 저한테 연락이 왔을 때 인터뷰를 100명을 촬영을 해가지고 그걸로 컨텐츠를 만드는 프로젝트였었어요. 근데 그거를 저한테 말씀을 하실 때 인터뷰를 촬영하는 과정이나 이거 스케줄링하는 과정이라던가 어떤 식으로 촬영을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릴리즈 할지, 어떤 식으로 릴리즈 할지, 이런 세부 계획들이 잘 잡혀있지 않으면은 오히려 포토그래퍼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첨언을 할 수 있는 게 많아지게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촬영을 할 때 이러이러한 이슈들이 있으니까 이런 거를 미리 파악하면은 프로젝트 이행하시는데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쩌면은 우리가 사진을 찍는 입장이기 때문에 도움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재빠르게 파악을 해서 저희가 뭐를 도와드릴 수 있는지부터 생각을 하면은 오히려 일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런 식으로 클라이언트들과 신뢰감을 조금씩 쌓아가는 과정, 이거 되게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말하다 보니까 계속
산으로 가는 것 같기는 한데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긴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은총이 형 얘기한 것처럼 마케팅 영역으로 제가 어떻게 가져갔냐면 대학을 다닐 때 사진을 너무 좋아한다는 걸 깨우쳤을 때 또 제가 학교에서 뭘 했냐면 사진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약간 처음에 그 컴플렉스 같은 게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디 뭐 현장을 나가거나 할 때도 클라이언트가 혹시 사진 전공이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았죠. 왜냐면은 그때는 어렸으니까 어린 학생인데 얘가 갑자기 일을 하러 왔는데 사진 전공이 아니면은 뭔가 좀 신뢰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긴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내가 전공이 아니면은 좀 이런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오히려 저는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강점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했거든요. 여기 그래서- 전공이신 분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긴 저는 하죠. 딱히 제 전공을 안 밝혀요. 되게 엄청 대단한 전공. 맞아요. 뭔데? 이상한 선입견이 생겨가지고 To be continue. 투비 컨티뉴. 다음에 끝나고 이제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그 포토그래퍼라는 명명보다는 비주얼 스토리텔러라는 이름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그 사실 이야기를 사진으로 전달하는 행위라고 보거든요. 그럼 웨딩 사진도 스냅 사진도 나의 지금의 모습, 나의 행복한 결혼식을 사진이라는 매체에 빌어서 기록하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비주얼 스토리텔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그 제가 지금 학교에서 전공 그 3전공을 했는데 세 번째 전공 이름이 비주얼 스토리텔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 마케팅 수단이 된 것 같기도 해요. 어느 정도는. 어쩌면은 그러한 것들이 뭔가 타이틀 이런 거보다는 그 진정성을 좀 내보내는 데 쪽에 도움이 되지 않았나. 사진을 찍는 입장에서 피사체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고 선택을 받아야지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뭔가 미션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거 찍겠습니다가 아니라 뭔가 니즈가 있는 분이 다양한 포토그래퍼 중에서 굳이 이 사람한테 연락을 하는 거니까 선택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과정들이 가장 중요하고 아름답지 않은가 그런 생각하면서 내 강점은 뭐고 니즈가 있는 사람에게 내가 뭐를 제공할 수 있는가 이거를 발빠르게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를 각자 다 잘 해오셨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다 각자 배울 점이 있는 거라 생각을 하고 요새 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뭔가 브랜드가 있는데 어떻게 촬영해야 될지에 대해서 세팅이 100% 되지 않은 거예요. 그 상태에서 포토그래퍼 팀이 매달렸을 때 할 수 있는 장점들 그러니까 이거를 브랜드의 가치를 재구성해서 이렇게 촬영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을 한다거나 뭐 그런 게 뭐 드라마 포스터가 될 수도 있고 뭐 자동차 광고 브랜드 화보가 될 수도 있고 한데 대부분의 클라이언트들은 어떻게 찍어야 될지를 전부 다 세팅을 해놓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이거를 포토그래퍼한테 온전히 맡기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일이 주어졌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직 저도 연습하는 과정이긴 하지만 그러한 식의 뭔가 기획력 근데 기획력이라 하면 또 사진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안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도 고민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고 하여튼 근데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런 거보다는 그거였었어요. 사진으로 어떻게 돈을 버느냐 하면 사실 그 동기부여나 아니면 학생분들한테도 되게 관심 있는 주제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서두로 길게 좀 늘어지긴 했지만 제일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내가 이거를 진짜 좋아한다는 걸 내가 파악을 하고 이해하고 있으면은 그거를 주변에 당당하게 얘기하고 열심히 찍으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그것만이 사실 가장 자연스럽고 내가 나중에 사진을 하는데 어떻게든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증명하는 인물이 지금 문청 작가님 다 계시고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좀 더 발빠르게 학생일 때 깨닫고 있거나 하면은 그걸 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확실히 좀 말씀하시는 게 중요한 게 저도 웨딩 건수가 영업이 잘 됐던 게 지인들인 경우가 많은데 네. 하객들도 지인이잖아요. 그러면은 행사가 있을 때마다 주로 이렇게 자주 만나게 되는데 결혼식 때마다 김용호 쟤는 카메라 들고 뛰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그게 한 1년, 2년 되면은 누군가한테 맡기고 싶을 때 일단 머릿속에 제가 떠오르는 거죠. 나 이렇게 사진 찍었었지. 네, 어쨌든 간에 뭐 가끔 동기 결혼식에서 1년에 5번 보는데 5번 다 카메라 들고 뛰어다니고 있으니까 그런 게 좀 확실히 말씀하시는 대로 주변 지인들하고 관계나 어떤 쟤는 사진 찍는 애다 라고 박아두는 게 좀 그거 많이 엄청 중요한 많은 것 것 같아요. 같아요.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용호님의 사진에 대한 진정성이 자연스럽게 차곡차곡 쌓여서 그분들한테 인지가 되고 있던 거잖아요. 어쨌든 뻘뻘거리면서 땀 흘리고 뛰어다니고 있었으니까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저도 그래서 막 친척들 모임이나 막 설이나 추석 때 카메라 들고 와서 그냥 일부러 가족 사진을 찍었어요. 막 큰아버님이나 할 때 뭐 카메라 가져왔는데 제가
단체 사진 하나 찍어드리겠습니다. 명절 때마다 하나씩 쌓아나가면 좋으니까. 근데 그러한 과정들이 되게 어렸을 때부터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른분들도 제가 저 친구가 사진을 한다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나 걱정이 조금씩 걷어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사진을 한다고 말하는 게 그냥 억지로 그냥 겉멋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진을 되게 좋아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이해하기 위한 거를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먼저 보여주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이 전달이 좀 오랫동안 켜켜이 쌓이다 보면은 되게 자연스럽게 이게 돈으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저도 많은 작가분들이랑 일을 많이 해보는데 최근에 제가 근우 작가님하고도 프로젝트를 최근에 여러 개를 했는데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제일 부지런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사진 퀄리티는 당연히 뒷받침 돼야 되는 거고 그 부분은 당연히 잘 하시는데 물론 직접적으로 워딩으로 이제 서비스에 대해서는 얘기는 안 하셨지만 제가 볼 땐 근우님의 장점은 모든 기본기가 탄탄한 상태에서 제가 볼 때 CS가 엄청나요. 이 스케줄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빨리 보정을 하고 이렇게 많이 해준다고? 제 입장에서는 비교될 것 같아서 짜증날 정도로 진짜 초인적인 힘으로 다 같이 며칠 밤새서 촬영을 했는데도 그냥 전화해서 그냥 하루 이틀 늦어질 거다라고 얘기하면 될 거 가지고 잠을 안 자면서까지 납품을 맞추고 필요하다면은 더 물어보고 미팅을 하고 약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프로페셔널하고 과장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불가능할 수준의 스케줄을 소화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신뢰의 문제네요. 예, 그러니까 책임하고 신뢰가 제가 볼 때는 한 번 근우 작가한테 일을 맡기면은 출구가 없는 것 같아요. 자기 주변 거래처까지 다 소개해주는 약간 그런 기적을. 왜냐면 그분들도 알거든요. 이 스케줄이 미쳤다는 걸. 근데 저희는 어느 정도 밑밥을 깔잖아요. 이거 당연하게 생각하면 다음에도 일을 이렇게 시킬 것 같고 우리 같은 경우는 그거를 막 밑밥을 깔려고 하는데 그런 거를 굉장히 처리를 잘하는 것 같아요. 공과사를 유지를 하면서. 클라이언트 분들 되게 편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은 제가 많이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게 봐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의 경험을 많이 들었는데요. 정말 다양한 경험들이 있네요. 다양한 얘기가 오는 네. 겁니다. 약간 정리가 안 되지만. 네, 몸으로 뛰고 사실 그 몸으로 다들 뛰고 네, 몸으로 뛰었어요. 사진을 그냥 좋아하다 보니까 할 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사진 좋아하고 사진 좋아해서 유튜브 하시고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듣고 나는 이렇게 하면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사실 이게 조언 같은 거죠. 우린 이랬으니 그냥 간접적으로 네. 영감을 드리는 정도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그리고 사진으로 돈 버는 창구는 사실 얼마든지 무궁무진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자기가 본인이 뭐 원하는 창구를 찾아서 두드린다면 얼마든지 돈이 크든 적든 벌기 시작하고 얼마나 노력하고 본인이 키워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마테쇼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재밌고 재밌고 유익한 영상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그 마무리 멘트 하나 하고 싶은 게 있긴 했는데. 뭘 하세요? 되나요? 아, 그 마지막으로 그 또 떠오른 게 있긴 한데 그 말씀하신 거 이어서 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그 사진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나 이 다양성은 세상의 다양성과 거의 비슷하다. 왜냐면 모든 것은 사진으로 찍어야 되는 대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내가 사진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창구가 생겼을 때 이거는 그 어떤 대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처음에 애티튜드로 접근할 때 그 저는 되게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이게 대상이 있는데 나를 선택해 주신 거구나.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찍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면은 사진으로 삶을 영위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근데 해보니까 결국 유명한 사람이랑 아니면 유명한 브랜드랑 해야 커져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결국 그럼 모든 분야의 진리인 네. 것 같긴 합니다. 사진이나 영상도 그런 것 같더라고. 그래서 너도 나도 유명세를 쫓아다니지 않는. 네. 끝. 아 이거